네, 마켓 포인트 시간입니다. 하재누리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양지수가 좀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 다 하락도 상승도 모두 제한적인 것 같은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오전장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네,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뉴욕 증시 실적 호전 및 포르투갈 우려감 감소. 두 번째 포인트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 약세, 코스닥 강보합으로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세 번째입니다. 장 초반 전업종 약세, 거래 비중은 소형주에 실려 있다는 점 포인트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가님, 뉴욕 증시가 결국은 상승으로 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어떤 포인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상승세를 보이긴 했는데, 사실 이제 세 가지 이유를 크게 굳이 대자면 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제 수치가 이제 중요하게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S&P 500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실적을 대부분 발표했는데, 대략적으로 한 68% 이상이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그럼 전체 500개 중에서 3분의 2 정도가 실적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베이스를 실적이 좋다라는 이게 이제 깔아준 상황이었고, 그 포르투갈의 문제가 좀 불거질 수도 있는데 대형은행들이 지금 사실 그 유동성 위기에 빠져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자금을 포르투갈 정부에 지원하면서 유동성 우려에 대한 부분을 좀 희석시키는 부분, 이것도 이슈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최근 들어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다우지수가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가능한 시점까지 내려왔다라고 판단하고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까지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면서 뉴욕 증시가 상승을 일단 보이기는 했는데 내용을 좀 살펴봐야 돼요. 외형적인 부분이야 보면 다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내용을 좀 몇 개의 종목을 예를 들어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 잠깐 좀 보시면은 이제 상승한 종목 중에서 월트 디즈니가 상승을 좀 했어요. 상승했는데 요 상승 오늘 한 거 말고 여기 일봉을 보면은 횡보 국면 속에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엑손 모빌을 보게 되면은 엑손 모빌은 하락세가 긴 장대 음봉이 나오고 오늘 반등을 했고, 그 다음에 캐터필러를 보게 되면은 하락폭이 제법 깊어져 있는 상황에서 반등을 했죠. 한 가지 더 보면 이거 MS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이 종목은 역시 하락인 하락인데 갭하락은 없는, 꾸준히 약세를 보였다 반등하는, 지금 4개 종목이 반등한 전제 조건, 전제 상황이 다 다릅니다. 이건 결국 뭐냐면 지금 현재 시장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요인, 기술적인 반등이 가능한 모습까지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정되면서 반등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하락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선 반등하겠구나. 이게 급락을 했던, 갭하락을 했던, 살짝 밀렸건.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확인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뉴욕 증시 그 마감된 내용에서 일단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요. 그 상승한 종목들의 그 움직임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또 다우 30개 종목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다우 시장에서 상승 섹터에 대한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따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잠깐 보시면은 다우의 그 상승 섹터를 보시게 되면 전자상거래, 인터넷, 이거는 분명히 같은 맥락에 있는 부분이죠. 오픈 마켓도 마찬가지일 거고 또 소셜 커머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류의 종목군의 움직임이 제법 움직임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어저께 올라간 종목은 죄다 빠졌어요. 어저께 올라간 종목은. 그럼 결국 어저께 올라간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죄다 빠졌다면은 이게 결국 지금 시장 상황이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봐야 되고, 다우에서 보면 월트 디즈니, 엑손모빌, 캐터필러, MS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 각기 다른 그 섹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나스닥을 보더라도 프라이스 라인이라고 하는 종목이나 또 최터 커뮤니케이션이나 또 바이두라고 하는 거, 이거 다 인터넷 관련 오픈 마켓 관련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나스닥 쪽에는 어떤 그 카테고리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종목이 올라섰다라고 본다면 다우 구성 종목은 제각기 움직임, 결국 기술적인 부분에서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기술적인 반등이었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좀 내주셨는데 우리 시장의 영향력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코스피는 조정 장세, 코스닥은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침낮에 전체가 다 약세였어요. 근데 전기, 가스 업종 좀 올라가고 통신도 조금 움직임이 있고 이렇게 이제 움직임이 살짝 나오곤 있습니다만은 사실 지수를 돌릴 만큼 적극성은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오늘 우리 시장에서 그 아침나절하고 지금하고 잠깐 좀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요게 이제 오늘 그 아침나절 아침 9시 15분에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에 대한 모습인데
제가 이제 그 거래 비중을 많이 강조 말씀드리는데 대형주가 거래 비중이 22% 가게 되면 분명히 그날 대형주가 올라갑니다. 근데 오늘은 소형주가 아침 낮에 77%, 지금은 좀 줄었습니다만. 근데 소형 업종들의 움직임이 여기 지금 화면 잠깐 보시면 소형 섹터는 0.18% 상승입니다. 대형주, 중형주는 하락인데 결국 에너지가 모이는 쪽으로 주가는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전제 요인은 시장의 거래가 급증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가 순환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모이는 쪽에 주가가 올라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상황일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장하고 연결되는 고리를 보는 것은 제가 5장 연결 흐름에서 좀 조금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마감된 우리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의 한국물 DR 가격은 약세 모습이에요. 특히 한국전력이 1.2% 하락하고 우리 금융은 2.2% 정도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가지고서 봤을 때 오늘 우리 시장의 인덱스 종목의 움직임은 조금 둔하겠다. 그런데 거기다가 소형주의 거래 비중이 아침에 늘어났다면 이쪽에서 종목을 찾아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어떠한 선을 그을 수 있는 방향타가 오늘 확인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기존에 좀 많이 올랐었던 정책 모멘텀을 가진 업종들 있잖아요. 증권, 건설, 철강까지 일제히 다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조정은 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거는 사실 어떤 종목이 하락하는 거다라고 볼 수는 없고 또 지수가 약세라고 볼 수는 없는데 지수를 내리려면 대형주가 분명히 내려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한국 전력을 잠깐 봐볼게요. 네. 한국전력을 0.8%가량 오르고 있네요. 네. 자, 한국전력을 잠깐 보시게 되면 이 한국전력이 최근 들어서 제법 많이 오른 대형주거든요. 그러니까 제법 많이 오른 대형주인데 오늘 움직임 자체는 조금 둔하단 말이에요. 그럼 어제는 약세를 보였고, 근데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DR의 한국전력 DR 약세였거든요. 그럼 결국 이 하루 이틀 차이로 어느 정도 뉴욕 증시하고 종목 움직임이 연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지수 관련 종목이 약세를 보이는 부분 자체는 급락으로 가는 상황은 아니고 지수가 조정이 필요하니까 부담스러우니까 밀리기 위해서는 대형주가 약세를 보여야 된다. 이게 아마 오늘 외국인들이든 기관들이든 대형주, 그러니까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그러한 요인과도 무관치 않을 거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 매도가 많지는 않죠. 760억. 기관도 480억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가운데 대형주 약세는 지수 조정의 핑계거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대형주에서도 소형주가 지금은 반등을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0.18% 오르고 있는데 이럴 때마다 이제 코스닥에 좀 매기가 많이 형성이 되는데 강보합권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 강세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기존에 우리 추가 강세가 됐던 것 중에 보면 소형주와 코스닥이 같은 궤적을 그렸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100개 종목이 움직였다면 지금은 3분의 1 정도로 줄어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기존엔 뉴욕 증시와 커플링이 전혀 안 됐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어떤 섹터 움직임에서는 커플링 가능성도 확인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예전의 중소형주 코스닥의 강한 모습, 그러니까 이 연초 또 연중반까지 이런 모습과는 종목 숫자가 분명히 달라질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어서 그렇다면 오후장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후장 포인트 함께 보시죠.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전자상거래 소셜커머스 업종에 주목하자. 두 번째는요. 외국인 기관의 동시 매수에 주목을 하자. 세 번째입니다. 뉴욕 증시 흐름과 상관도를 체크하자.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좀 얘기를 해주시는 부분이고요. 첫 번째가 앞서 미국 증시할 때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전자상거래 그리고 소셜커머스 업종에 주목하자. 우리 증시에서 어떤 종목들이 또 있을지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 강했던 종목이긴 한데요. 그 업종 상관도를 통해서 우리 증시에서도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자, 우선 오늘 다음이 좀 올라갑니다. 물론 이제 다음은 개별적인 재료가 있죠. 마치 이제 은행인 양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영향을 분명히 미치고 있는 건 분명히 맞는데요. 오늘 제가 이런 부분을 잠깐 좀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다음이라고 하는 종목은 우리가 이제 포털 업종으로 많이 인식돼 있지만은 여기서 보게 되면 소셜 커머스 쪽에도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셜 커머스 업종들을 보면은 인터파크 다음 예를 들어서 안랩, SK컴즈, 웅진 싱크빅 이런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강보합권 이상의 상승을 보이고 있거든요. 자, 여기 화면 한 가 잠깐 여기 좀 보시죠.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제가 상관도 분석이다 해서 올려놓은 건데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빨간색은 우리 시장에 상장돼 있는 인터파크라고 하는 개별성 종목. 물론 이제 소셜 커머스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요게 이제 파란색은 미국에 상장돼 있는 아마존닷컴, 아마존입니다. 그럼 최근 주가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궤적이 상당히 유사하게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락폭이 깊으면 따라서 하락하고 살짝 반등하면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시장이 그동안에 소형주가 잔뜩 올라갈 때는 이런 상관도가 궤적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상관도가 얼추 이어지면서 궤적을 비슷하게 진행하는 그러니까 싱크로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을 보인단 말이죠. 근데 오늘 뉴욕 증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바이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프라이스 라인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챕터 커뮤니케이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쪽의 종목 움직임 그리고 섹터로 봤을 때도 그런 섹터가 움직임이 비교적 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그런 모습의 움직임들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은 상관도가 높을 때는 주목을 해야 되는 거고 아마 오장도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미 이제 올라간 종목을 따라가는 것이 효과적이진 않습니다만 분명히 눌려있고 못 가고 있는 종목인데 이런 쪽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오늘 안 밀리고 강보합권에서 매수세가 유입되는 특히 거래가 증가되는 종목을 찾아보신다면 5장의 단기 매매하기 위한 또는 뭐 이길 매도를 위한 짧은 매매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짧게 하나 더 여쭤보면 다음을 제외하고 또 전자상거래와 소셜커머스 관련주로는 전자결제주들도 꼽히고 있거든요. 관련주들로 어떤 쪽을 더 눈여겨보시는 건가요? 저는 전자상거래 결제 시스템 관련주보다는 네. 순수하게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셜커머스라고 하는 부분에 의미가 있는 쪽이 더 좋은데 한 가지 더 꼭 짚어드리면은 소셜커머스라고 하는 것에 가둬놓지 마시고 소셜커머스 sek터 중에서 개별 재료가 있는 종목이 분명히 두 종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그런 모습이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SK컴지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이슈는 아시니까 뭐 추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의 종목이 안 빠지고 버티고 기술적으로 전저점이면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내려갈 확률보다 올라갈 확률이 높아져 있는 거죠. 핑계거리를 시장에서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밀리고 버티고 있는데 거래가 늘어난다면 5장에는 주목해서 보시는 게 정석적인 투자 전략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5장 전략까지 짚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마켓포인트 함께했습니다. 마켓인사이드 1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11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종목에 대한 고민 오후 4시 종목 카운슬러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종목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02-2128-3388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2부로 준비해서 옵니다.